한국행정연구원 안성호 원장입니다. 저희 정부조직 디자인센터가 한 해 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귀중한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최신용 숙명여대 명예교수님, 서울대학교 박순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올 한 해는 우리 국민 모두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는 급속하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위주의 일상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진화를 이끌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이러한 변화를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19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의 항해를 나아가야만 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불확실히 도사리고 있는 이 어려운 항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될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험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곳에서 어떤 위험이 발생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해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경험했듯이 애질리티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예견과 민첩한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체의 회복력을 제공할 수 있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센터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선도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민주주의를 많은 나라에서 위축시키고 퇴보시키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오히려 민주주의 혁신을 가져오게 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높여주고 또 시민 정신도 높이는 이런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행정연구원 조직디자인센터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긴밀히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길을 모색하는 데 작은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이끌어 오신 우리 김정혜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센터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유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 연말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정부조직관리 세미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세미나 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안성호 원장님과 김정혜 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행정연구와 정부조직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조직 디자인센터를 설치하여 정부조직 관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등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정부조직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유례없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상생활과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 질서까지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선진 디지털 기술과 뛰어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K-방역을 선보이며 국가 위상을 높였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감염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정부 조직 관리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경제, 산업, 과학기술, 기후에너지 등 각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조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부 조직을 혁신하기 위해 민관과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가 행정 분야에서 저명한 여러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우리 정부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행정연구원의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 소장 김정혜입니다. 오늘 정부조직디자인센터가 설립된 지 거의 한 1년여 가까이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2020년도 저희 센터의 종합 성과를 발표하게 돼서 상당히 기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보시면은 크게 4가지로 좀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조직 디자인 센터 소개, 그 다음에 2번째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세부 사업 및 주요 성과, 그리고 3번째로는 행안부와 함께 하고 있는 협업들과 지원 활동들, 그리고 주요 성과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2021년도에 센터 운영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정부조직디자인센터는 현재 저를 비롯해서 정소윤 연구위원, 이사빈 부연구위원, 박용균 전문연구원, 이준석 초청연구위원 이렇게 5명으로 구성돼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재부로부터 2사람의 직원을 더 확보해서 7명으로 구성해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저희 정부조직디자인센터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진단과 예측을 통해 미래 행정 수요와 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디자인하는 데에 미션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디자인센터의 모든 성과물들은 크게 4가지 방향성을 추구하고 달성하게 됩니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정부 조직,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정부 조직,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정부 조직,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중심의 정부 조직을 설계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센터가 설립되기까지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2015년부터 사실 조직관리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7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의 2의 조항에 근거해서 저희가 드디어 조직관리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이 됐고요. 바로 저희가 이제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지만 중간에 이제 급격한 정권 교체라든지 여러 상황 때문에 센터 설립이 좀 지연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들어서 저희가 새롭게 예산과 인력을 받아서 조직 디자인 센터를 출범을 시켰고요. 이에 따라서 4년간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2024년에 들어서기까지 정부 조직 관리 분야의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우뚝 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그 단계별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가지고 종국적으로는 그 정부 기능의 재조정이라든지 정부 조직 재설계까지 할 수 있는 그 역량 있는 센터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그 다양한 그 노력과 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에 대한 그 주요 내용과 성과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정부조직 디자인 센터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국내외 정부 인력 규모 데이터 관리 사업, 두 번째는 정부 기능 재조정과 재배치를 위한 조직 진단 사업, 세 번째는 주요국가 조직 관리 제도 조사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부 조직 관리 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국내외 정부 인력 규모 데이터 관리 사업은 주로 그 정부 인력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DB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축된 데이터를 진단에 직접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그 중기 인력 계획에 필요한 그 자료나 통계 자료를 구축하고 있고 또 행정 수요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한번 보시면요. 올 1년 동안에는 그 주요 선진국가 정부 인력 규모에 대한 비교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4개 국가를 대상으로 그 정부 인력 규모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분야로는 경찰, 교원, CIQ, 국세, 교정, 보호관찰, 소방 등 7개 분야의 그 정부 인력 규모 데이터를 수집을 해왔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그림은 특히 교원 분야에 대해서 수집한 자료를 보여드리는 그 그림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중기 행정 수요 및 정부 인력 소요 전망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올해 수행을 했고요. 그 결과 저희 정부 조직 디자인 이슈를 통해서 공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에 이제 조사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OECD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세트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 중에 있는데요. 1998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 OECD 데이터 중에서 정부 인력 규모의 그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그 데이터셋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교육 분야에 대한 부분을 그 데이터셋을 만들어 놨는데요. 요것들이 그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활동들을 좀 축약시켜서 대중들이 알 수 있도록 조금 발간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정부 디자인 이슈입니다. 격월로 발간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총 6차례의 그 디자인 이슈를 발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한 5개의 그 이슈 페이퍼를 발간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서요. 조회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어서 정부 기능 재조정과 재배치를 위한 조직 진단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조직 진단을 수행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기능 재배치 분야를 발굴하고 어떻게 하면 조직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재설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그 4개 분야의 조직 진단 보고서를 저희가 발간을 했습니다. 사실 행안부하고 2년 동안 8개 분야에 대해서 조직 진단을 한번 해보자라는 협의를 했고요. 그 결과 올해는 교육, 과학기술, 복지, 산업 일자리 분야에 대한 조직 진단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런 조직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안부 조직국의 굉장히 많은 협력과 그 지원이 그 있어야 이게 가능한 사업인데요.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행안부 조직기획과 그다음에 조직진단과 사회조직과 경제조직과의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께서 많은 도움과 자료도 제공해 주셔서 좀 수월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실질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사업 안에 담았는데, 이 사업은 주요국가 조직관리 제도 조사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연구조사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 주요 국가의 그 조직 관리하는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사실은 이제 뭐 각 정부의 조직 구조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정원 관리라든지 또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준, 이런 거가 조금 연구가 좀 덜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깊게 파헤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대상 국가로 스위스를 그 선정을 했고요. 이따가 그 스위스를 담당하신 박사님의 발표도 사실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스위스를 조사를 했고, 내년에는 그 일본의 조직관리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조사를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작동되고 조직이 작동되는 원리, 이런 것들을 조금 심도 깊게 파헤쳐 보자라는 의도에서 이 사업을 구성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조직관리 포럼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업과 내용들을 지금 그 담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나오기까지,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의 조언과 그 협력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협력의 장으로서 저희가 정부조직관리 포럼이라는 공론의 장을 마련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전문가분들, 그 다음에 학계에 계신 선생님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행안부 공무원분들 이렇게 그 모여서 같이 저희 성과물들에 대해서 토의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사실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포럼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5월 달 이후부터는 거의 매달 하다시피 해서 저희가 6차례의 포럼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 교육 분야 조직 관리 및 사례를 스타트로 해서 과학기술 분야, 뭐 산업 일자리 분야, 그 다음에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현안 및 쟁점, 또 보건복지 분야에 관련된 조직 진단 논의들을 다 같이 얘기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그 주요 사업에 대해서 그 간략하게 내용과 성과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행정안전부와의 그 지원 활동과 주요 성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그 분야에서 걸쳐 나왔던 성과물들은 행안부의 협력이 없었으면은 달성할 수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밖에도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다양한 이슈들을 행안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슈를 발굴하고 그거를 이제 이슈 페이퍼로 그 발간하는 등의 여러 차례 그
이슈를 메이커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정부 조직 관리 방향 같은 경우에는 세계 여러 나라 국가보다 한 발짝 더 빠르게 선도적으로 이슈를 선점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데이터 거버넌스의 현안 및 쟁점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파급력이 있었다라고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규 인력 성과 지표와 관련된 그 지표 컨설팅 내용들을 저희가 검토해드리고 하는 일들도 같이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연중 내내 행안부와 같이 협력하고 지원 활동을 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올 한 해 추진했던 성과를 토대로 해서요. 정부 조직 관리 관련한 연구 조사라든지 또 미래 행정 수요 대비한 그런 정부 인력 규모와 정원 관리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컨설팅이나 조직 진단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기반 영역, 미래 영역, 발전 영역 모두에서 저희 센터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했던 사업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더 이어지고 있고요. 새로운 영역도 개척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정부 조직 디자인 센터의 활약을 조금 예쁘게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부 조직 디자인 센터 2020년 종합 성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 조직 관리 종합 세미나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와중에도 저희 종합 세미나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비대면 녹화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서요. 추후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라운드 테이블 사회를 맡아주시기로 한 최신윤 교수님께서는 아침에 발열 증세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미흡하나마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견수 고려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근주 이화여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노승용 서울여대 교수님 와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 주제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정부 조직 관리 방안 모색입니다. 코로나19 위기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경제 사회적으로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국가의 위기 대응을 통한 회복력 제고 정도에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에 맞는 라운드 테이블 주제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정부의 역할 또는 정부 조직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정부 조직으로 변화되려면 정부 조직 관리 방안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토론자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윤견수 고려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분당 시간은 한 7분에서 10분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어색한 것도 있고 저 스스로 굉장히 낯설긴 하지만 이런 걸 갖다 제대로 해보자라고 이렇게 세미나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토론을 거쳐가지고 정부 조직 디자인
이런 개념들을 갖다 지금 구체화시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자료를 쭉 읽어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약간 뜬금없는 얘기 같은 얘기를 오늘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정부 조직을 혁신한다, 관리한다 말 했을 때마다 사실은 이제 그 변화나 혁신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항상 큰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데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갖는 기본적인 제약 조건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동의 지속성이나 일관성 때문에서라도 쉽게 함부로 바꾸지 못하고 더구나 우리나라가 이제 공법 국가, 그러니까 대륙법 체계에 속하기 때문에 뭐 하나를 변화시키려면 법령을 동시에 한꺼번에 많이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변화 시도해가지고 뭔가 좀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때로는 새로운 시도를 또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항상 이제 공부하면서 관심 갖고 그다음에 이제 의아해했던 것이 이제 조직을 바꾼다고 했을 때 뭘 바꾸는 거냐 라는 생각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항상 부나 처, 청 대규모 단위의 조직을 일단 바꾸면 바꾼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자체에 대해서 약간 좀 다시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변화를 어떤 시대보다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시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변화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의 어떤 기본, 그러니까 변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이 뭘까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면 조직 관리의 기본 단위를 뭘로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있더라고요. 부처하고 실국이 있고 가가 있을 때 부처는 너무 크고요. 근데 사실은 너무 상징적인 어떤 변화이기에 다른 효과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다음 실국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고공단 체제가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실국 자체가 어떤 변화의 기본 단위, 조직 관리 기본 단위라고 보기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결국은 가장 조직의 핵심적인 기본 단위 과가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 항상 하고 있고요. 그게 결국 과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그 정책 자료를 생산하거나 통계 정보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부처를 아무리 통폐합시키거나 바꾸어도 기본적인 정책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나 그다음에 통계 정보를 생산하는 그 주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행정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면서도 변화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실국이 바뀌고 그다음 이런저런 이학 시장을 통해 가지고 뭐 대국 대과로 가든 소국 속과로 가든 결국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의 과가 안정을 취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그럼 이제 과 수준의 조직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되는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 이제 하이브리드 개념인데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과들이 없어지거나 통폐합됐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난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 작성의 주체나 정책 정보 생산의 주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공공 기록이 어느 순간인가 없어지는 거, 혹은 중간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노력은 많이 하지만 그 정보들이 실질적으로 잘 쓰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공공 기록을 갖다가 얼마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포스트 팬데믹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훨씬 더 이제 온라인이나 뭐 지식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훨씬 그래야 되는 거 아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결국은 뭐 과라는 것이 뭐 지금만 중요한 거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산업사 이전에도 과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그 관료제의 규모를 봤을 때 산업사회 당시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산업사회 이전에는 그냥 숫자 계산하는 위주로 끝났으면 이제 산업사회 와서는 이제 숫자 플러스 통계 지식이 플러스된 것 같고 지금은 그냥 공공 지식을 계속 생산해낸다는 거. 요 기능만 좀 달라졌지
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중요성은요. 이제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그 도서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서관이 최근에 보면 내 생각엔 지식사회에서 가장 하이브리드 형태가 잘 된 조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도서관에 가든 온라인 도서관에 우리가 방문을 하든 우리가 얻는 정보를 똑같이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행안부를 만난다 해서 행정을 만나다 했을 때도 정부 쪽 공무원을 만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공무원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나 정보를 만나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학계에 있는 사람이나 실무에 있는 다른 부처 공무원이나 혹은 예를 들어 가지고 민간인이나 외국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공무원을 만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공무원을 만난다기보다는 그 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와 지식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과 수준에서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사실은 이것이 미래의 어떤 조직 관리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가 또 왜 중요하냐면 이게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어떤 교류의 장이 과를 중심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과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정부 조직을 바꿀 때나 혁신할 때 항상 나왔던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 숫자 얼마 줄일 것인가. 이 결국은 이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어떤 뭐 공공 분야 종사자 적정 규모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거기에 묻혀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조직을 개혁할 때마다 사실은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이행이 안 되는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과가 중심이 되면 그런 논의가 생겼을 때 사실은 그 논의의 어떤 핵심에서 벗어나면서 변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결과라는 것이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그러니까 해당 부처의 통계 작성의 주체이기도 하고 해당 부처의 그러니까 통계 항목이 있으면 통계 항목이 어떤 하나를 책임지는 것이 과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 소관 법령을 관리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과 수준에서 다 일어서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정보 생산하는 것도 과가 다 책임을 지고 있고, 그다음 공공기관하고 만난다고 했을 때, 그런데 뭐 지금 그 행정부하고 그 산하에 이제 연구원이 됐건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나는 교류의 어떤 접점도 과 수준이거든요. 국이 아니고 실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하고 사실은 우리 중앙과 굉장히 밀접하게 뭐 국가사무이관이 있다, 행정기능 이양이 돼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접점도 그 법령을 보건 시행령을 보건 전부 다 보면 과 수준이었었지 실국 차원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쭉 정리하다 보니까 그 과라는 것이 그 하나의 독자적인 세계를 갖고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행정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안정이 되면 사실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를 하든 행정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고공단 시스템이, 그러니까 실국이 되면 결국 고공단 형태로 전부 다 부처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실국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통합도 가능하고. 근데 그때 이제 만약 과가 안정적이면 사실은 변화를 하지만 변화의 방향은 받아들이지만 실질적인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상당히 강하게 했었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네, 일단 정부 조직이 제약 조건이 많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또 행정 변화의 기본 단위로서 과의 중요성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그러면은 이근주 교수님 뭐 연계되는 말씀은 아니시더라도 또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정부 조직 관리 방향의 방향성 뭐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정부 조직 디자인 센터인가요? 예, 1년 되셨다고 들었는데 축하드립니다. 뭐 기념 세미나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논의의 장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또 아무도 답을 모르는 주제인 것 같아서 이렇게 쉽게 말을 더하기가 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주제가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정부 조직 관리 방안 모색인데요. 이제 정부 조직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거의 전제 조건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 그러니까 이제 아직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정부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포스트 팬데믹 시대는 과거하고 단절하는 어떤 시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 가정을 받아들인다면은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거하고 좀 뭐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뭐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그게 쉽지는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요즘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가 어떨 것이다라고 조금 어렴풋이나마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예측을 바탕으로 뭐 분명히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강한 가정을 하는 거죠. 바탕으로 정부 조직 관리가 좀 어땠으면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 팬데믹 과정에서 포스트 팬데믹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언택트라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코비드 이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오늘도 이런 식의 그 세미나 포맷이 나온 게 컨택을 하지 말아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저희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지 않고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봄학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을 보지 않고 뭐 화면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강의를 하는 것이 우선 굉장히 어색했고요. 학생들하고 상호작용 없이 강의를 한다는 것이 이게 의사소통이 되는 건가? 나의 메시지가 전달은 되고 있는 건가? 내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캐치해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건가?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는데요. 두 번째 학기쯤 되니까 그 불확실성이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나름의 뭐 근거 없는 확신으로 좀 약간 정해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내 말을 좀 알아듣고 있는 것 같구나.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게 이건 것 같구나라고. 사실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는데 내 자신이 그런 믿음을 살짝 갖지 않으면은 강의를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 내면적인 신념들이 좀 사회적으로도 좀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선 포스트 팬데믹에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모드가 맞는 것 같고 나름의 이제 규범이 이제 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어떤 모드도 조금 이런 사회적인 변화와 그 맥을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언택트, 국민과 정부가 소통하는 방식도 이제는 언택트가 오프라인에 비해서 온라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얘기를 꺼내는 게 이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정부 조직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인데요. 그럼 국민과 컨택을 하는 게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간다. 뭐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비중이 훨씬 커질 거고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몇 가지 좀 걱정스러운 게 같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대면 접촉을 하고 뭐 집단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이럴 때는 뭐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 있고 표정으로 느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가 교환이 되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사실 생각보다 정보 교환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강의 맥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만큼 전달되는 메시지, 내가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충분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약간 정확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사회 전반적으로 언택트 시대, 온라인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확대가 되고 정부도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을 때 또는 정부의 메시지가 국민들하고 갈 때, 국민들한테 갈 때 온라인 중심으로 이제 간다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건지, 그 메시지의 뉘앙스까지 전달할 수 있는 건지 생각보다 정보의 양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디바이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그 코로나 이 사태 나면서 학생들 뭐 집에서 공부할 때 컴퓨터 문제
저는 사실은 디지털 디바이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사라졌는 줄 알았는데 그 이슈가 다시 또 부각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쉽게 해결된 문제는 아닌구나. 근데 만약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서 온라인으로 사회가 돌아간다면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차별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야 될 부분이겠다라는 좀 생각은 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을 본다면은 일단은 고민해야 될 게 정부가 국민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새로운 맥락에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접점의 조직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게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생각은 저도 없습니다. 근데 고민해야 될 아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좀 조직 내부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보면은 조직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온라인 위주로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세종시로 그 부처가 옮겨간 이후에 뭐 많은 얘기들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졌다. 이동이 많아지니까 대면 보고나 대면 지시보다는 온라인으로 하는 뭐 메신저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많이 쓴다. 컴퓨터로 결제하는 것도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 사유로 그럴 경우에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이 과연 충분한 건가? 사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 세종시 이전과 관련돼서 과장, 국장님들이 사무실에 안 계시고 계속 이렇게 서울, 세종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후배 사무관들을 직접 이렇게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결국 이제 뭐 온라인 중심으로 조직이 버추얼로 옮겨가고 그렇게 되면은 조직의 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새로운 어프로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모르는 얘기하는 거니까 좀 상상의 나래를 핀다면 조직 기억에도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컴퓨터가 발달하면서부터 저장 매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어려움은 저장 매체가 바뀔 때마다 과거의 매체에 담겨 있었던 데이터를 새로운 매체로 옮기는 거거든요. 아마 정부도 비슷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서 새로운 시스템이 딱 도입되고 나면은 종이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뭐 CD에서 뭐 USB로 가고 USB에서 플래시 드라이브로 가고 가다 보면은 계속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미디어는 읽을 수 있는 기계가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 지금 저희 VCR 못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좀 안타까운 게 저희 아이들 비디오 테이프 많이 해놨는데 지금 못 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직도 정부 조직도 사실은 조직 기억을 잘 갖고 있어야 학습이 되는 거고 이게 부분인데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IT 기반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이 버추얼로 가게 되면은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 서스테이너블하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좀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은 접근의 용이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다양한 의견들이 정부 내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요. 과거보다. 그러면 정부는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을 하려면 정부 조직도 유연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가장 걱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민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게 어떻게 대하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든 국민을 똑같이 대한다. 뭐 남녀, 뭐 지위, 고하, 재산, 지역 상관없이 똑같이 n분의 1로 대한다가 정답이다라는 시대에 살다가 저 IMF를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 고객 만족을 해야 된다. 고객 지향을 해야 된다. 원하는 게 국민 개개인별로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 줄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근데 조직은 아직까지도 일단 정부 조직은 하는 일이 무엇이든 어느 위치에 있건 똑같은 원칙을 적용받아야 된다라는 이 패러다임에서 아직 벗어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변하고 그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어떤 국민들의 그 기대와 요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편의에서 조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야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직이 관리될 수 있는 새로운 원칙이 좀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윤견수 교수님이 구조 측면을 좀 초점을 둬서 말씀을 주셨다면은 이근주 교수님께서는 뭐 조직 내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조직 학습, 조직 기억, 약간 좀 소프트한 주제의 변화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노승현 교수님의 요청에 따라 박수정 사무총장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요청할 걸 그랬네요. 이근주 교수님 요즘에 VCR을 사진관에서 CD로 바꿔주는 걸 합니다. 예, 아기권 아마 다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제가 저번에 한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정부 갈 길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화문 1번가 토론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참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정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되게 많이 말씀 주셨어요. 근데 그때 말씀드린 거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정부 조직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그런 변화할 것인가라는 거로 저는 그냥 단상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학자도 아니고 현장에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그냥 느낀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포스트 팬데믹 대응은 정부로서는 어떤 인적인, 물적인 뭐 정보 자원 기술, 아까 윤경수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법제 등 구조, 문화, 그다음에 인사, 민간 협력 등 어떤 제반 측면과 차원에서 아주 종합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대응해가는 정부 쪽만으로 말하면 완전히 혁신을 위한 전면적인 연습과 준비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김정혜 박사님께서 발제문에서 수요자 중심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어떤 그런 것들 많이 강조해 주셨잖아요. 정부 조직 관리. 그게 바로 이제 플랫폼 정부로 이제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에 보니까 정부 조직 관리 혁신을 위한 협력적인 관계 해가지고 정부 공무원 학계 협력적 관계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정책의 전 과정에서의 어떤 국민의 참여가 좀 제한적인 시각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부 조직 관리에 있어서도 일종의 국민 참여, 인간 협력, 그다음에 또 혹은 어떤 국민 주도, 공동 생산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인지, 주요한 영역은 어디인지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내고 도출해내고 선택하는 것, 그리고 또 그걸 또 저해하는 요인은 뭔지, 그걸 또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정말 수요자라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쪽에서 이런 수요가 있다라고 떠들어주고 이런 수요가 있다라고 하고 현장에 그런 수요가 없는 정책은 이제 거의 쓸모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가져온 정부의 긍정적인 영향 하나는 사회 수요에 기반을 둔 어떤 조직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 하나. 물론 이게 이제 대단히 뭐 대중주의적이다, 대중영합주의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그간에 우리가 발굴되지 못했던 면이 발굴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수요 있는 곳에 정책이 있는 것이 맞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다 알고 계시지만 공공 수요가 별로 없는 곳에 있었던 뭐 좀비 정책이랄지 제 네이밍입니다. 좀비 정책이랄지 좀비 프로그램이랄지 좀비 위원회랄지 좀비 조직이랄지 좀비 평가랄지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가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윤견수 교수님 아까 과 단위 중심 말씀 주셨지만 그 조직 구조 거시적으로 변화하는 게 향후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적합한 툴인가라는 이제 의구심을 모든 분들이 이제 많이 다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혁신은 위험한 순간에 변화기 가장 필요한 것인데 이런
조직이나 인사, 재정, 리더십, 정보 공유, 연계 변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부 조직 관리 그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물론 지금은 정부 조직 관리가 이제 그 한 기관에 부서에 이제 국한되어 있지만 중앙부처 조직이요. 이제 뭐 이규준 교수님 계시지만 조직하고 인사가 통합적으로 관리돼야 되는 때가 이제 오는 거고, 그리고 또 말씀드린 건 조직 관리 관련해서 대단히 중앙부처 중심적인 어떤 시각도 변경도 할 수 있지 않는가.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국민에게 되게 소중한 게 뭐냐 하면 되게 로컬 중심의, 지역 기반 중심의 생활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나 특히 공공기관은 거의 대부분 일상생활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의 접점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조직관리 정책이 사실은 현재까지는 모두 일관되게 관리되고 있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부 전체의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바람직하게 정책 대상별, 기관 유형별, 그다음에 조직관리 각 단계별, DB의 어떤 총괄적인 수준이나 통제 재조정 가능 수준에서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하게 앞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공공 데이터 축적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와 함께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중요하고 함께 그런 것도 중요하고, 이와 함께 사회적인 사인하고 알람을 정말 이렇게 간파하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게 됐거든요. 그 두 가지가 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이제는 이제 그런 지식 기반이 아니라 지혜 기반, 일종의 지금 지식 기반이 된다면, 지금 아까 과 중심 말씀 주셨지만 지금 현재 인사 제도로서는 과 중심주의라는 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라는 그런 저는 약간의 의문이 좀 있습니다. 뭐 전문직이제로 거기 계속 있으신 분들이 정보를 정말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환보직제로 이동하고 있는 차원에서 그런 정보들이 일관성 있게 계속 축적되고 이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지식뿐만이 아니라 경험과 그다음에 창의력과 지식이 통합된 어떤 지혜 기반의 어떤 그런 조직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실질적인 조직 관리와 또 그거를 여태까지 그 조직 관리를 했다면 그걸 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툴, 행태주의적인 접근이나 사회심리학적 접근이나 그런 실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변화를 하는 노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다운 방식 위주가 아니라 또 제도론적인 접근, 조직 구조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귀납적인 보완과 의식, 그리고 문화, 그리고 인식이 녹아 있는 그런 접근으로 우리 토착화의 정도를 좀 더 높여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간에 우리가 너무 조직 개편, 기능 재조정, 그다음에 제도 개선, 뭐 이런 어떤 그런 사치와 낭비를 좀 너무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진솔하고 실효성 있는 그런 어떤 전공법, 실천해 나가는 법, 변화해 나가는 법, 그런 쪽에 조금 더 우리가 더 연구를 하고 그런 거에 더 고민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노승연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으로 역시 이야기를 하면 앞에 다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좀 종합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앞에 이제 세 분께서 뭐 구조, 또 하드적인 측면, 소프트적인 측면,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다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과 또 저의 일부 생각들을 좀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스트 팬데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날이 올까부터 조금 저는 궁금한 생각도 들고, 앞으로도 뭐 백신도 있다고 하긴 하지만 상당한 기간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체 모자이크를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환경일 듯 싶습니다. 이제 뭐 그 기간이 상당히 좀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변화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 좀 가속해주는 요인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요 사이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변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 코로나가 그거를 촉진시켜주고 있다라고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도 오래전부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논의들을 해왔고 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해온 것이 상당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 이유로 뭐 법적이고 제도적이고 또 공무원의 어떤 의식이나 행태나 뭐 이런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좀 더뎌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코로나가 조금 더 촉진시켜주는 그런 상황들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변화의 길을 저희가 조금 더 상황들을 봐가면서 좀 차근차근 추구해 나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뭐 처칠이 좋은 기회를 허비하는 거가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음에는 위기라고 여겨왔는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를 위협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좀 잘 활용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좀 의미 있는 그런 미래의 모습들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윤견수 교수님께서도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도 주셨는데 저는 이근주 교수님 말씀도 들으면서 하이브리드를 결국 조직의 방향도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의 방향이 앞으로 즉 과거가 오프라인이었다면 우리가 100% 온라인으로 가기는 어려울 듯 싶고 그러면 오프라인 온라인의 어떤 그런 하이브리드적인 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앞으로 최소한 몇 년간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식들의 어떤 조직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이미 뭐 10년 전 뭐 이전부터 이미 플랫폼형 정부라고 하는 논의들은 다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온라인 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부분들과 좀 접점을 가지고 앞으로 조직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또 우리 박수정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이 될 텐데 정부 하나만 놓고 생각을 하면 온라인 오프라인이 조금 상대적으로 단순해질 수 있는데 이제 시민이라고 하는 요소를 포함시켜서 어떻게 이제 거버넌스를 이끌어갈 거냐라고 하면 조금 더 어려운 숙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연하고 앞서도 표현을 해주셨지만 민첩하게 해 나가려면 결국은 지금의 법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제약 조건들을 조금은 제거해주는 노력들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말로는 민첩한 조직이어야 된다, 유연하고 탄력적이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런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못하게 되는 부분들은 조금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조직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앞서 이 박수정 선생님께서 이 조직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 참여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3년 전인가 국민 참여 조직 관리 방안 연구를 행안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어떤 수요가 있는 분야를 찾아서 인력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해봤는데요. 그래서 경찰청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지구대 인력들의 필요함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현장을 보면서 필요함을 좀 느끼고 요청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도 확대되고 강화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이 지금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조직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지금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뭐 어느 정도의 재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려면 사실은 변해야 되는 기반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듯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는 복무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이 제도나 기반에 대한 변화들을 좀 추구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앞으로의 새로운 인력들을 이제 충원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노력을 더 이런 방향의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기존에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 좀 더 잘 적응하고 또 그런 부분의 능력을 좀 갖춘 사람, 또 그런 미래 환경의 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뭐 행정이 두 가지라고 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대비하는 거하고 현재 발생한 일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뭐 예방의 역량을 좀 강화하는 그러한 정부의 방향으로 뭐 인력 관리도 교육 말씀해 주셨고 또 학습 기업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인력이 그런 부분들을 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충원의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조직과 인력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좀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거를 구조를 그대로 두고 우리가 좀 소프트적인 방식으로 뭔가 해결해 보는 그런 조직 관리의 방향들을 한번 좀 더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구조라는 게 상황에 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구조들을 적절하게 해주는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완벽한 구조는 없는 것 같고, 결국 많은 뭐 중복의 기능과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은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플랫폼형 정부가 되었던 어떤 뭐 하이브리드의 모습이 되었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유연하고 민첩하게 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우리가 팔러시 랩 이야기도 하는데 뭐 조그마한 어떤 정책 실험들도 조금씩 해본다면, 그러면 거기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가 도출도 해볼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조직 관리의 방식들을 한 번 더 찾아내보는 노력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일단 뭐 두서없는 말씀이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들 말씀을 다 들어보면 이제 그 정부 조직 관리가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는 구조나 기능 위주로만 이제는 갈 것이 아니라 그 인사, 뭐 성과 관리, 뭐 참여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다 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정부 조직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하다 보니까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 이제 윤견수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법적으로 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벗어나서 어떤 유연한 조직 구조를 만든다거나 뭐 어떤 실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 종합적으로 보되 또 이런 그 경직된 부분들을 조금 말랑말랑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직 관리를 수행하시는 행안부 쪽에서도 향후에 이제 그 원래 관료제는 그대로 있지만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도 우리 정부의 하나의 그 큰 부분으로 본다라는 거를 좀 선언적으로 조금 명시해 주시고, 이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애 요인들을 조금 제거해 나가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도 물론 뭐 벤처형 조직이라든지 뭐 한시적인 조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유연성 확보하려는 노력은 많이 하시긴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아까 박수정 선생 그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방위적인 총합적인 혁신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씩 이렇게 손대서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그 논문을 보니까 그
그 미래 이제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그 정보 조직의 3대 요소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미래 예견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에자일리티 민첩성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회복력 리질리언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미래 예견 같은 경우에는 AI라든지 이런 기술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에 기술을 도입해서 이런 예측 능력을 높이는 거는 금방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민첩성이라든지 회복력 제고 같은 경우에는 그 회복력의 측면에서는 필요한 자원들을 여기저기서 빨리빨리 이렇게 가지고 와서 막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국가재정법이 다 조각조각 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에 필요한 자원을 이리저리 갖다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런 혁신이나 뭐 정부 조직 관리가 이게 다 뭉쳐져서 돈과 인력과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서 되는 문제인데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그 교수님들 그다음에 사무총장님 여러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주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런 것과 더불어서 조금 논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한 번 더 얘기해야 끝나는 거죠?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네. 아까 뭐 다른 교수님들 발표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고민하는 부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유연이란 단어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체계적인 관리, 통합적인 시각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결론 비슷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조직 관리를 조직 관점에서만 보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조직 쪽에서 하는 거는 이제 설계도를 그리는 건데 설계도를 그리면서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이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정부 조직에서 인사하고 조직이 분리되어 있어서 두 조직 간의 두 기능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생각만큼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총무처 시절에 조직 인사 같이 있었던 게 뭐 그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조직하고 인사가 좀 더 밀접하게 돌아가야 조직에서 의도했던 그 설계하면서 의도했던 부분이 인사에서 구현이 되는 거고요. 인사의 문제점이나 한계 같은 걸 또 조직에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조금이나마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 기능하고 인사 기능이 좀 지금보다 좀 가까이 가까이 작업할 수 있는 가까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우선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히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 뭐 거버넌스 얘기도 하셨고 지방 얘기도 하셨고, 근데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 이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데도 문헌들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정부를 찾아갈 때 정책 정부, 법령 정부, 통계 정부 이제 그런 세 가지 어떤 카테고리를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런데 딱 갔을 때 그런 정보를 딱 제공해주는 그 부서가 훨씬 더 수요에 민감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서가 나중에 보니까 세력이 커진다는 걸 갖다가 제가 체감할 정도로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 온라인 있고 하이브리드 같이 공존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이브리드를 갖다 별개의 어떤 하나의 그 조직 관리 운영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두 번째 이군주 선생님 인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인사하고 조직은 왜 떨어진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조직학회하고 인사행정학회 서로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렇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과 중심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 간의 경쟁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별로 필요가 없거나 찾지 않는 과들은 자연스럽게 도태의 과정을 거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과든 나만 살아남고 저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가 굉장히 기본 단위로서 작용해야 되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의 표현이 포스트 팬데믹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마 뭔가 이전이 있고 이후가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우리의 조직 관리 뭐 어떻든 정부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 이전의 상황에 맞게 구현해 놓은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전제 조건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과거 상황 환경에 적합한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오늘 포스트 팬데믹이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의 상황에서는 과연 그런 아주 엄격하게 법 규정을 만들어 놓고 뭐 이거를 바꿔야만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의 뭐 포스트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 적합하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근본부터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먼저 새로운 환경에 맞게 바뀌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뭐 통합적이고 뭔가 유연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다 말씀하시니까 아까 이근주 선생님께서 공공소통 말씀 주셨는데요. 내년부터 이제 OECD가 공공소통을 되게 중요한 영역으로 이제 어젠다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향후에 수요자들과 어떻게 공공소통을 거버넌스 어떻게 공공소통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경험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정부 조직을 뛰어넘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아까 말씀 주셨지만 뭐 AI의 예측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런 말씀 주셨지만 일종의 정책 기획, 미래 기획 그런 기능, 그러니까 행정부 내에 그런 행정부의 어떤 기본 룰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차기 정부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 두 가지 정도 생각을 더 해봅니다. 예. 네, 혹시 플로어에서 혹시 말씀 주실 분 계시면 말씀 듣고 라운드 테이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여기 모신 전문가분들께서 조직학회장도 하시고 차기 조직학회장도 계시고 또 조직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실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약 요건들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움을 주는 요건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조금 상상을 해봤던 게 예전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규제 빅뱅을 해서 아예 제로 베이스 규제를 없애버리고 다시 새롭게 재규제화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나라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와 정말 이거를 영국의 빅뱅 시기처럼 좀 뭔가 이렇게 딱 없애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어려우니까 더 정부나 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디자인 센터에서는 이제 이런 관련한 주제들을 가지고 또 많은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그때 또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앞으로 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라운드 테이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